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 또 유튜브 댓글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ICTK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9,300원에 거의 8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이 5월 말쯤요. 5월 27일 날. 네, 5월 말쯤이요. 비중도 네, 크셔서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많이 전략 돼요. 필요할지,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이주호 본부장님.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은 저게 한 번에 80% 사신 것일까요? 네. 그게 조금 너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양자 암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앞으로에 대한 뭐 기대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기대감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이미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와서 3월 달 그 전부터 올해 들어와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번에 80%의 비중을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급락 나온 이유는 이제 전환사채 발행과 더불어서 이제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 자체만으로도 항상 시장에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특히나 뭐 유상증자도 그렇고요. 특히나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3자 배정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전환사채 발행한다는 것 자체는 채권을 발행을 하고 돈을 빌려오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 중간에 특히나 이제 뭐 퓨리오사 AI 관련주들,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관련 종목군들이 대부분 전환사채와 관련된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변동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당연히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시장 지수는 좋은데 빠지는 종목군들은 뭔가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는 분명히 시장에서 되게 소외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량 비중 매도를 못 하시더라도 저는 일부 비중은 덜어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뭐 랠리가 오거나 정부에서 어떤 수혜를 받을 가능성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이 오버행 이슈는 지금 단기간에 끝날 만한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좀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매도를 못 하시더라도 비중이라도 조금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3개월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 5시 반 이후에 통화가 가능하신 분들 무조건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JYP 네, 를 81,500원에 20% 샀는데요. 네네. 금액이 거의 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갖고 가야 될지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이 종목 팔아야 될지 계속 갖고 가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지은 대표님.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종목 이제 보유를 하시고 그동안 좀 기다림의 시간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래도 매수가까지 다 와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엔터주들은 뉴스에서도 계속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또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엔터주도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오늘 하이브도 신고가 같고 계속해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래 기다리셨고 또 매수가까지 이왕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홀딩을 해서 수익 극대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네. 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이 지금 계속 3,000P를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계속 좀 좋게 흘러가고는 있는데 뭐 언제든지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100%는 없으니까 지금 비중 20% 시청자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분할로 한번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좀 잡아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때 우리가 1월 달, 2월 달에 보면 87,000원 부근이 고점을 찍고 이제 JYP 엔터가 좀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확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 정도는 저는 87,000원권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이후에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추가 시세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JYP는 지금 2분기에 트와이스가 월드 투어를 재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스트레이키즈의 그 월드 투어에 대한 실적 반영이 2, 4분기에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실적이 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엔터주들 갈 때 급락해서 못 아마 갔죠. 굉장히 속상하셨죠. 네네. 그때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맞아요. 그쵸? 그때 많이 속상하셨겠지만 이제 실적이 다시 또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지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왕 기다리셨고 엔터주도 오늘 하이브도 신고가 가고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은데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좀 유발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지금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과 또 BTS 블랙핑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조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왕이면은 조정을 겪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87,000원 부근에서 절반 매도해서 수익 챙기시고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좀 더 홀딩을 하시고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어떠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엔터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ABL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8만 원에 2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어제예요. 어제요. 네. 네, 어제 매수하셨는데 다수 매수가까지 좀 맞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위주요. 네, 이주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ABL 바이오를 뭐 좀 길게 보시고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려보고 들어가셨을까요? 난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네, 그동안 사실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GSK와 기술 이전 계약을 했던 그 이후 4조 원 규모의 그 기술 이전 이후로 정말 주가는 강하게 올라왔고요.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의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ABL 바이오의 모멘텀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ABL 301과 111의 임상 데이터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를 통해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만약에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주가는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려보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뭐 좋은 소식이라던가 이런 게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단기적인 시세를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ABL 바이오보다는 오히려 지금 정부 정책주들이 계속 시세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서 소강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지금 힘있게 올라오고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조금 뭐 단기가 아니라 좀 더 보시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과 그리고 이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들어서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나오면서 만약에 기술 이전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주가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10만 원대 이상까지도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노려보시고 그 시점에 가서 투자를 하시는 건 좋겠지만 이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고 좀 들어간다? 이거는 약간 좀 오히려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를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님 계좌에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3개월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 5시 반 이후에 통화가 가능하신 분들 저희가 무조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V 소리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셀바스 AI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4,000원에 시중 20%요.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그 수익 조금 나긴 났는데 이게 그냥 갖고 가도 되나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야 하나 지금 어떻게. 네, 계속 굉장히 보유해봐도 적으로- 괜찮을지 네,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지은 대표님.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셀바스 AI 좀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 그러세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공 부분에서 좀 매출이 잘 나오는데 음성인식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또 공공 부분 매출이 잘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매출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이 그거를 부합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AI 관련돼서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회사 통해서 뭐 앞으로 의료 AI 쪽으로도의 확대 흐름이 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청자님 비중 20%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살짝 걸리는 거는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보면 이틀 연속해서 여기 굉장히 좀 15,800원에 대한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혹시 TV 보고 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살짝 어저께 이제 갭 상승이라고 해서 가격대가 확 상승을 해서 출발해서 그 가격대에서 종료가 되었고 오늘까지도 그 비슷한 가격대 흐름을 지켜줬는데 혹시라도 시장이 변동을 했을 때 그 가격대에 대해서 이제 갭이 뜬 부분을 좀 메꿔주려고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살짝 우려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에서 지금 수익권에 도달을 하셨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오늘까지 이 가격대를 지켜준 거 보면은 그렇게 크게 우려는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저항대에서는 절반 정도 먼저 팔고 남은 물량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10% 정도. 글쎄요, 그냥 또. 20% 쭉 그냥 갖고 가고 싶으세요? 예. 아, 그러세요? 그러면 17,000원 부근에서 약간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월 달에도 그랬고 4월 달에도 그랬고 이 가격대 부근에서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가격을 돌파를 시원하게 못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정부 정책 관련돼서 저는 의료 AI 쪽으로 또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17,000원을 돌파해내면 시청자님이 어느 가격대까지 혹시 보고 계세요? 가격대, 목표가. 나 한 이 정도 보고 있다. 글쎄요, 뭐. 글쎄. 한 그러면 2만 원대? 맞아요. 왜냐하면 예. 이때 2만 원대 가면 또 다시 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18,000원대, 2만 원대 오면은 또 다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18,000원대에서도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고 그러니까 분할로 매도해 보세요. 17,000원대 분할 매도, 18,000원대 분할 매도, 그리고 목표가까지 2만 원까지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가시면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매출처 확보되어 있고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할 매도 기억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할 매도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종목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APR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2,700원에, 아니, 127,000원에 40%요.
네, 이 종목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예, 예. 아, 오늘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또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원 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다 예. 좋은데 예. 어제 지금 오늘 사셨잖아요. 예, 지금 예. 이게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40%를 한 번에 산다.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반대의 상황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물론 지금 APR은 뭐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지금 해외 판매 확대부터 시작해서 디바이스랑 뭐 화장품 다 좋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4월 달에 6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럼 2달 동안 거의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조 8천억인데 지금 이 정도 시가총액인데 이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랐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다 엄청나게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좀 비중을 40%를 태운다. 좀 저는 부담스럽고 만약에 좀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지셔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겠다 하시면은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 상황을 생각해보자라는 취지로 비중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고점에서 매매를 하시고 단기 시세를 노려보실 때는요. 절대 비중을 이렇게 한 번에 40% 이렇게 태우지 마시고 10% 내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뭐 만약에 좀 빠지지 않는다면은 손실 안 보는 선에서 30% 정도는 덜어내시고 10% 정도는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에 하도 시장에서 지금 뭐 방산주들 보면은 고점에서 계속 고점 만들어가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 되는 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장이 약간 좀 특수한 시장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만약에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40%를 산다. 이거는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해서 더 보겠다. 단기 시세를 노려보겠다 하시면은 비중이라도 좀 최소한 20% 밑으로는 내려놓으시고 좀 끌고 가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 자체가 고점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장이 좋아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아야 되나요? 사실 뭐 이 APR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에서도 TP를 뭐 15만 원도 있고 17만 원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항봉이 나오거나 좀 과거에 지금 보시면은 5월 8일 날도 상한가 가면서 그때부터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거래량 실린 좀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비중을 덜어내시고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해답이 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는 따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3개월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 5시 반 이후에 통화가 가능하신 분들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해 주신 뒤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이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 네. 내일도 정책 관련해서 좀 섹터가 올라줄까요? 네, 아마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 안에서 순환매 그리면서 계속 좀 시세.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여기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궁금한 종목 있으실까봐 연락드렸어요. 예. 네. 삼성전자, 네. 7만 원에 네. 비중 20%입니다. 20%요? 네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어요? 예. 그럼 추가 매수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20% 보유를 쭉 하고 계셨던 건가 아니요, 보네요? 추가 매수 했습니다. 추가 매수 중간에 하셨어요? 예. 일단은 삼성전자는 오늘은 좀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도를 하긴 했는데
최근에 좀 반가웠던 거는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반가웠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7만 원의 매수가가 항상 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6만 원까지는 가는데 7만 원은 도대체 언제 오나 생각이 드시겠지만 혹시 시청자님 뭐 비중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볼까라고도 고민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더 비중을 확대해 볼까? 예, 고민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네네. 더 내려갈 줄 알고 참았는데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요새.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갈등은 생기고 있어요. 그래가 어떻게 하나 싶어가 이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도움도 청하고 싶어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달쯤에 지금 HBM 관련돼서 계속 기술에 대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한 6월에서 7월 달 정도에는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또 우리가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HBM 관련돼서 기술을 잘 발전해 나가고 만들어서 엔비디아 매출을 고사양으로,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칩들을 잘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마진이 낮은 쪽밖에 지금 매출을 못 내고 있다 보니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이 나왔던 건 사실이긴 한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보유 관점 계속 유지를 해볼 만한 시기가 지금은 아닐까. 물론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긴 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는 될 만한 시기가 저는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자님 보유를 잘 하고 계셨고 이대로 쭉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분할 매수를 더 해서 비중을 더 늘릴까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지금 우리가 뭐 3,000 간다, 그 이상 간다까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결국 이런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전기, 전자, 반도체 쪽이 비중을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가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 투자 계속 뭐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AI 시장에 대해서는 ING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비중을 여기서 뭐 20%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20%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보면 오늘 살짝 밀려서 지금 5일선까지는 아직 맞닿진 않았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이탈을 해서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 지금 58,000원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이탈을 조금이라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비중 2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10% 정도는 더 비중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분할 매수로 10% 안에서 분할 매수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58,000원 이탈한 다음에 살짝 다시 58,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을 때는 저는 비중 확대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다른 종목들 막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익숙치 않다라고 하실 때는 이 삼성전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묻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답답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믿고 좀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57,000원 정도 내려오면 분할 매수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차라리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기술적인 걸로 다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이 가격대 지금 58,000원에 대한 돌파가 중요했는데 이번에 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돌파라고 좀 눌리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살짝만 눌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많이 눌리면 안 돼요. 살짝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살짝 눌림 나와서 57,500원, 57,000원대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5% 정도씩 아니면 3%씩 3분할해서 나눠서 한번 확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 네. 주셔서. 네, 꼭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주호 본부장님, 네. 이 코스피 3,000이 올해 안에 좀 가능할까요? 이 기세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한 7월, 8월쯤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네, 금방 갈 것 같은데요. 네. 아, 머지 않았다. 네. 오. 다음 달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당분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너무 좋아서 지금 뭐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고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이 거의 상방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과 연결되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거와 관련된 종목군 하나 준비해 왔는데 지금 웹툰이랑 OTT 이런 쪽이 조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화 드려서 뭐 예, 보유하고 예. 계신 종목 궁금하신 종목 상담해 드리기 때문에 종목이랑 매수가랑 비중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네. 33,000원 그 비중 8%야. 하나솔루션 33,000원.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안 되지 싶은데. 혹시 이 5월 20일 이후에 급락 네. 나올 때 그때 사신 거예요? 예. 그 아. 정도 됐대. 제가 봤을 땐요, 이 네. 태양광이 지금 사실 단기간에 좀 강한 랠리가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 이때 상승이 나왔던 게 이제 뭐 미중 갈등 속에서 약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셀 모듈과 관련된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제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하나큐셀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태양광 셀 모듈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하나솔루션만큼은 정말 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중 갈등이 해소가 되냐 마냐 하는 국면이기도 하지만 지금 또 변수가 하나 생긴 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ESS 그러니까 메가팩 관련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신재생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태양광 종목군들이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점들이 해소가 되면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쪽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원전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은 아니더라도 태양광까지도 뭔가 좋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만약에 미중 갈등이 이제 해소가 아니라 다시 또 재점화되면서 뭔가 좀 트럼프가 또 중국과의 불편함을 표현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 동남아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중국에서 우회에 들어오는 태양광 셀과 모듈에 관세를 뭐 엄청난 숫자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그다음에 지금 전라남도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공급 그러면 어쨌든 그러한 정부 정책과 신재생은 지금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래 신재생을 좀 계속적으로 옹호하던 그런 좀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미중 갈등의 상황에 따른 수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저는 잘 매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8%면요.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추가 매수까지도 고민하신다면 28,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매수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4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4만 원 돌파가 나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거기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